오늘 이제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오늘 기신론 학령원 열린 불교 아카데미 강좌 제 21강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할 주제는 지난 시간에 기신론 생멸문의 그런 이 마음이 번뇌하는 데 있어서 이 마음이 번뇌하는 데 있어서 그 골자 아주 핵심적인 것을 우리는 삼세와 육추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세 육추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마음의 모습을 삼세로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업상, 전상, 현상이라고 하는 아래아식 위에 있는 그걸 파악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래아식에 도저히 견분과 상분으로 나눠지기 전에 업상, 마음이 작동했다는 것을, 이 허공이 흔들렸다는 것을, 허공이 흔들린 것을, 볼 수 없는 허공이 흔들린 것을 어떻게 짐작할 수 있느냐? 이와 같은 내용이 이제 오늘 다뤄지게 되겠습니다. 우리 흔히 불교를 공부를 할 때, 일체 제법을 판단할 때 색, 수, 상, 행, 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색을 왜 먼저 놨느냐? 또 기신론에서 원효 스님께서는 식을 먼저 놨잖아요. 그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제 이런 시간에 짚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다행히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하죠. 왜 대답이 시원찮네. 사실입니다. 그럼 뭐 막연하게 남이 색수상행식 해놓으면 색수상행식대로 따라가고 식수상행식은 또 식수상행식. 그래가 강의를 우리 저기 하음 시각이라든지 기신론 시각에서 전혀 맞지 않게 텔레비에 나와서 조계종 교육원에서 이제 어떤 대학 교수를 모셔놓고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그것도 맞는 말씀이긴 한데 우리 수행하는 방법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식수상행색으로 원효 스님이 그렇게 판단하셨느냐 이런 것을 이제 보면은 이제까지 우리가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벌어지기 이전에 일심이 유법이 능기 일심이 마하연 신건고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일심이라고 있다. 모든 색이라고 하는 이게 색입니다. 이 색은 소리도 있어요. 향기도 있어요. 맛도 있어요. 그죠? 여기 색이란 물질이 하나 있으면 이 색은 색성향 미촉법,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거 구체적으로 현실화된 이렇게 물질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색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색의 본질을 색성이라고 합니다. 제법의 성질을 법성이라고 하죠. 마음의 본질을 심성이라고 하죠. 그렇잖아요. 마음의 가지는 심념이라고 해요. 마음이 염으로 나오면 희로애락이 따라가잖아요. 그죠? 심소라고 하고 심념이라고 하는데 이 색이 그러면은 기신론 같은 데서 우리가 파악할 때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생심견물이다 이거예요. 일심이 미세하게 작동을 해가지고 일심이 작동을 해서 업상이라고 하는 게 됐죠. 업상이 이제 작동을 하게 되면 바깥을 파악하고 분석하려고 하는 기록을 하려고 하는 능력이 생겨지는 것을 12연기 중에 무명이 연행이 바로 업상이에요. 행연식 하잖아요. 그죠? 그때 식은 색수상행식의 식하고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때는 기록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무명이는 기록한다고 그때 기록은 바로 기신론에서 능견심이에요. 그러니까 기록하는 마음 우리가 모든 것을 보고 듣고 했던 것은 기록이 다 저장이 되는 것이 바로 그 아래아식의 전상이 하는 겁니다. 예? 전상이 해가지고 기록하기도 하고 바깥으로 표출돼가 나오는 것은 현상이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여기가 어디입니까? 학령원이라는 걸 기록에 저장됐죠. 아래아식의 업이 작동을 했기 때문에 저장을 해요. 그러나 본심으로 가면은 막기막역이라 기록하지 않는 무념무상 절일체 미세한 데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발을 담그고 있느냐 발을 빼고 있느냐 이 차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세세하게 강사들이 짚어주고 공부하고 참선할 때 경전 볼 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글만 있는 것만 설명하고 뭐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을 공부하든 50년을 공부하든 공부 안 하는 거는 매 한 가지라. 예? 막걸리를 담그는데 자칫 잘못해버리면 막걸리가 어때요? 상해가지고 썩어요.
막걸리를 또 식초로 만들려 하다가 잠시만 놓쳐버리면 썩잖아요. 그죠? 경전 해석하는 건 그보다 더 예민하게, 치밀하게 파고 들어가서 내 일상, 이 기신론을 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우고 있느냐? 기신론이라고 하는 건 구구단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신론이라고 하는 공식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마음의 공식이라. 이 공식을 배워놓고 난 뒤에 그 도화지 위에다가 채색은 뭘로 해야 되느냐? 하엄경이나 법화경 같은 건강경 같은 이와 같은 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수행 방법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입혀가지고 아 바라밀형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실천하는 거예요. 에? 우선에 이게 마음 갈래를 딱 다 잡아야 된다 이 말이야. 왜 갑자기 톤이 높아졌지? 이건 전부 노선님 잘못이에요. 노선님이 오늘 이게 기분 좋게 공양을 많이 하셔가지고 막 업이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 미세한 업상, 전상, 현상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있잖아요. 업상은 견분과 우리 유식에서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할 때 유식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기신론에서 얘기하는 거 또 달라요. 건강경에서 또 얘기하는 거 또 달라요.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신론의 위대성은 어디에 있다고 원효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서문에서 유식에 있지 않은 얘기를 허망하게 하나 가식적으로 세워놓은 그 가설 장치 있잖아요. 가설해 놓은 것을 법상이라 그래요. 심상은 무상이나 일상은 무상이고 진상은 무상이지만은 본래는 모양이 없는 것인데, 그죠? 모양 없는 건 거시기다 해가지고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법상이라는 걸 세워가지고 하나하나 순서와 차제에 그 모양을 세우고 모양에다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 업상, 전상, 현상, 지상, 상속, 집치, 계명, 조업, 수보다 이 말이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전부 이름이 없어요. 이 몸뚱이에 무슨 이름을 붙이겠어요? 이 마음에 또 무슨 이름을 붙이겠어요? 그러나 너와 나의 생멸 속에서 순차에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조카다, 삼촌이다, 개또이다, 말또이다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붙였다는 것을 누구든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 기신론 속에서 그와 같은 단어와 그와 같은 법상을 유식에서 세울 때 이것은 환망이다. 문자에 떨어지지 마라. 지식의 이론에 떨어지지 마라. 이거는 이걸 의미를 빌려가지고 숟가락이나 국자가 맛을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숟가락을 통해서 혓바닥이 맛을 알 때까지 숟가락을 빌릴 국을 떠먹어야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와 같은 장치를 해놨어요. 자, 그래서 법상이라고 하는 거는, 유식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것을 있는 조건에서 세워놓다, 세워놓고. 그러나 건강경이나 반야신경에는 모든 마음의 본질로, 그러니까 진여문 쪽으로 택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파상이라서 모든 상을 무시해버린 거야. 범소유상이 개시 허망이다. 유식에도 허망한 줄 알아요. 허망한 줄 알지만 일부러 세운 거고. 이거는 허망하니까 세울 필요조차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두선을 합니다. 하두하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무심선이에요. 일념선이라고. 무념무상으로 어릴 때부터 출가하기 전부터 무심선에 익숙해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스님은 하두를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스님의 길하고 제 길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법무사 와서 조실 스님 만나면서 무심선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버렸죠. 그러나 하두선을 부정하진 않아요. 하두선 해가지고 맞는 사람은 하두선을 가면 돼요. 그리고 남방에 비파사나 해가 비파사나에 가면 돼요. 그죠? 연불 한 사람 연불 한 데 가면 돼요. 그래서 다행히 저는 무심선이 제일 맞아요. 그것도 여러분들 하시고 싶다 해서 하신다 해도 내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그 사람 체질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각각육 먹고 알레르기 나는 사람도 있고, 복숭아 먹고 알레르기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체질이 몸도 다르잖아요. 그죠? 수행도 자기의 깜냥이 맞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점검해서 우리 스승님하고 내하고 다르다 하더라도 난 다른 길을 택해서 내 길을 택해 내 살 거 아니에요. 예? 부모하고 내하고 체질이 다르면 내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다행스럽게 나는 그 직지라고 하는 책을 만났고, 그것이 백운경한 스님으로부터 해서 여기서 이제 임재 스님이 없는 모습을 보고, 임재 스님도 훌륭하고 다른 것도 다 훌륭하지만은 이것이 또 이 길로 가는 것도 굉장히 훌륭하다 해가지고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법무사 중강하면서 원야면 조실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스님한테 여쭤보고 아침마다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거 뭐 주력선도 있고 연불선도 있고 뭐 하도선도 있고 비파사나도 있고 다양하지만은 내 갈 길은 이것이 맞았구나. 그리고 법문하는 게 똑같아요. 저 뺏기는 게 아니고 그냥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당신이 깨진 분의 입장에서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못 깼다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로가 되죠. 그러나 내가 이 길에 확신은 선다고 하는 게 있어요. 막 그런 거는 이제 차치하고라도 근데 귀신론은 어떠냐 하냐면은 상을 세우면서도 부수면서도 세우고 이게 말장난 같은데 우리는 알기는 힘들어요. 굉장히 알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불가사의하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 귀신론은 우리가 여기 있다 해가지고 다 이해가 안 가요. 1년 하는 과정에서 이해도 안 가고 2년 해도 안 되고 제가 몇십 년을 강의하고 있잖아요. 특히 우문사 그 대학원 강의하다가 학인 선생님이 그랬어요. 선생님 10년 전에 우문사 우리 졸업하고 난데 졸업하고도 나가지도 않고 3일 동안 선생님 강의 듣는다고 그 3일 강의 듣고 그 학인들이 나갔거든요. 39명인가 27명이 남아가지고 그 27분인가 9분이 가고 뭐 몇 분인가 이렇게 남으셔가지고 한 30명 정도가 이제 졸업했는데도 한 3일 동안 내가 그때밖에 시간이 없다 해서 졸업하고 나서 한 3일 강의를 해줬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10년 귀신론을 앵간히 이렇게 마음을 파악했으면 되는데 그 뒤로 숱한 강사나 숱한 성객이나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하는 사람도 귀신론을 그렇게 뚫기가 한 번 봤다고 해도 두 번 봤다고 뚫어지는 게 아니에요. 100번, 200번도 안 뚫어지고 1000번 봐도 어려워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진도를 나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진도 잘 안 나가요. 한 서너 개 나가고 왜냐하면 꼭꼭 씹어가지고 소화할 때까지 놔두는. 그 사람들 답답해 죽는 거야. 속 터져 죽는 거야. 글 해석하는 건 제가 안 해도 돼요. 책에 다 있어요. 각자 성자스님 말씀 있죠. 그 책 읽어보면 된다고. 책에 다 있다. 책에 아무리 혼자서 읽어봐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해석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아주 작지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짚어줘야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 배운 3세는 절대 엔간한 수행 가지고는 짐작도 할 수 없는데 깨달은 분들이 또 부처님의 깨달은 말씀에 입각해가지고 비춰가지고 이와 같은 내용이 마음이 있고 거기서부터 너희가 판단은 안 되지만 마음이 흔들린 것이다. 그 흔들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팔식에서 지난 수업 시간에 그 내용에서 이렇게 보면은 참 신기해. 이렇게 넘어가고 오고 이게 착 뜨고 그죠? 이런 내용이 있었죠. 여러분들 이제 뭐 자 보세요. 연차 업상이 그러나 이 업상이 비록 수유동념이라 움직였다고 하는 생각이 있지만은 지극히 미세한 모양이었어. 그죠? 아니 우리 현미경까지 들어봐도 봐야 되잖아요. 육안으로 안 보인다 이거요. 일반 범부들은 아무도 몰라요. 이 세상에. 능소가 미분이다. 주간과 객관이 아직 나눠지기 전을 뭐란다? 업상이라 한다. 그죠? 근본 무명도 마땅히 그러한 줄 알아야 된다. 저 무상문에 이르기를 이 시기 그러면은 업식이라고 하는 그 본식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 아래아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모양이고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가히 분별할 수 없다. 불가분별이 나왔어요. 그죠? 요거는 누구라야 가능하다? 부처님이라야 가능하다. 이게 업상을 파악한 사람은 견성성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제에 업상을 안다고 한다든지 업상을 설명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맞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착각이다 이거예요. 앵간히 말 잘하고 떠든다 해도 가만히 쳐다보면 그건 네 생각이지 네가 알고 떠드는 소리는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입을 닫고도 말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일체무이라고 해서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도대체 마음하고
이게 흔들린, 자, 지금 암세포가 지금 바이러스가 침투하긴 했는데 바이러스 현상이 안 나타나니까 저 사람이 무증상인데, 무증상이에요, 지금. 그죠? 그렇죠? 아니, 요즘 그 코로나 무증상 상태다 말이에요. 무증상이지만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발열도 되고 뭐 이렇게 헐기도 하고 그렇겠죠? 염증도 생기고, 이해 갑니까? 그래, 발열하고 그렇게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분별 사식이라. 우리 분별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분별 사식인데, 이게는 무분별식이에요. 코로나 검사 엔가해가 다 맞고 이래도 보이지도 않아요. 검사가 해도 안 나온다고. 그죠? 그래서 일체무의라. 만약에 그러하면은 어떻게 있는 줄 아느냐? 업상이 흔들렸는지 어떻게 아느냐? 답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유사곤이라. 사를 말미암아서 이를 간파한다. 이제까지 제 강의 중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세요. 적사 표법이라고. 그죠? 사를 통해서 이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오면서 경주 남경주에서 내려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제까지는 몰랐어요. 아이고, 벚꽃나무가, 사쿠라나무가 내년에 꽃망울을 많이 달고 있구나. 이거는 제 강의를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전부 다 한결같이 사쿠라나무가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는 거야. 보셨어요? 오늘 집에 가다 한번 사쿠라나무가 전부 배 틀어가지고 이렇게 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야, 그냥 이렇게 컸으면 바람에 또 꺾어졌겠죠. 지도 아는 거야. 저 나무마다 이렇게 틀어가 나사처럼 올라가고 있는 거야. 크면서 뱅 돌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더라고. 그래, 저 사를 견주어서 저것이 왜 나무가 이렇게 틀어가면서, 아니, 한두 그리고 아니에요. 전체 나무가 다 그래요. 지금 한번 내다봐 보세요, 어디가. 그 너티나무도 이렇게 보니까 싹 또 돌아간 게 있어. 저게 왜 그렇지? 이래 보니까 생각해 보면 이치는 어떨 것 같아요? 바람이 불면은 지가 이렇게 틀어놓으면은 한 볼이 잘 안 꺾어지잖아요. 그죠? 아니, 실을 이래가 있으면 뚝 끊어지지만은 철사처럼 이렇게 몇 가닥을 꼬놓으면은 잡아 당기면은 안 끊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기도 살피지만은 사물의 현상 경계도 이렇게 살펴보면은 옛날 사람들은 그 겨울에 배추 놔뒀다가 봄에 씨앗을 받잖아요. 그쵸? 천님 모르잖아. 무도 봄에 씨 받거든. 장다리 무. 요새는 왜 농협에서 나와가지고 뭐 시종자를 팔지만 옛날에는 종묘소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집에서 다 씨앗을 받았다가 뿌려야 되는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죠? 그럼 원래 배추 김장한다고 다 먹어본다. 내년에 배추 어쩌 가노? 내년 배추는 어떻게 해? 쫄딱 망하잖아요. 참 답답해 죽겠네. 답한다. 유사라고 하는 건 사를 말미암아서 그 무명업상이 있다는 걸 짐작한다 이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해 가셨어요? 사가 어떤 게 사예요? 구체적으로. 탐진치를 일으킨다. 탐진치. 교만하고 이것이 진심에서 나왔겠어요? 무명업상에서 나왔겠어요? 무명업상에서 나왔어요. 자, 내가 갑자기 열이 나고 지금 막 기침이 나고 그게 어디서 왔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온 거지. 내 몸 자체에 있는 것은 이해 가셨죠? 이만큼 이해해가지고도 설명이 내가 머리가 안 돌아가면 그 머리는 빠사해. 그러니까 지유차식이니라. 그래서 이 아래아식이 있는 줄을 안다. 이래만 아래아식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이게 차 이름도 외우고 뭐도 외우고 깜빡 자다 일났는데도 안 까먹고 그게 있는 줄 알면 아래아식이 있는 줄 아는 거죠. 이 식이 능히 모든 번뇌의 업을 짓는 것과 가보를 받는 일 등을 일으키는 것이 비유하건대 무명업상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무명업상을 뭐 가입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 원효 스님이 해놓으신 기신론 소입니다. 여러분 이가에 있죠. 거기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시고 사람도 요래 상민대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렇게. 우리 제 제자들이 제 시자가 있었는데
그러면 평소에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이랬는데 제 앞에 와가지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업상, 전상, 현상까지인데 그걸 이제 우리는 흔히 저 앞에서 시각 배울 때 생상이라고 배운 바가 있어요. 뭐 지금 현상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미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래 학령원에 지금 오늘 제가 왔습니다. 오늘 제가 왔는데 일주일 전에 마치고 갔다가 오늘 왔는데 언제부터 오기 시작한 거예요? 학령원에 내려가자마자 일주일 전부터 여기 오기 시작해가지고 오늘 온 거예요. 제가 미국 여행 가면은 지금부터 미국 여행 가서 1년 뒤에 미국 여행 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갈공명이 그런 사람들은 똑똑하거든. 제갈량이 그러니까 오늘 내가 월나라를 가는 건 1년 전부터 가기 시작했다 이러거든. 생각이 일어났을 때 이미 가기 시작하고 구체적으로 몸이 그 가가 있으면은 짜장면 집에 가기 시작한 거는 언제부터 간 거예요? 짜장면 집에. 지금 가 있는 게 아니고 짜장면 먹고 싶다는 생각이 일어나면 이미 짜장면 마음은 콩밭에 가가 있다 하잖아요. 아니 다 연애 편지 써봐서 알잖아 우리가. 이미 편지 보낼 때 그때부터 벌써 가가 있는 거야. 또 뭐 검도 선생님하고 또 아닌 것처럼 옆으로 시시 돌아보고 이런 사람인데 다 알아. 우리는 막 눈에 예? 이거 얼마나 많이 썼으면 한 번도 안 썼다고 저렇게 발표.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썼다 했지. 자, 그건 그렇고 오늘 3세는 우리가 도저히 건드릴 수 없고 3세를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색자재, 심자재가 된 사람 정도고, 그죠? 부처님 같은 사람이고 무생법인이다. 불생불멸의 이치, 생멸이 없다고 하는 이치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을 했을 때 그런 본식의 개념, 업상, 전상, 현상, 생상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진정한 바라밀행, 우리가 바라밀을 그 불교 이론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원력, 지 하잖아요. 이 10바라밀을 진정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육추 가운데에 그 밑에 상속상하고 주상 있죠. 상속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으로 괴롭고 즐거움이 표출되는 것이고, 저기 주상이라고 하는 지상 있잖아요. 지상은 괴롭다 즐겁다를 표출하는 것도 하지만은 이 직이내향이라 안쪽으로 내연 이주해가지고 안쪽에서 조금 전에 있었던 업상 전상 현상 있잖아요. 현상을 깨잡아가지고 기억에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들 다 기억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나는 알겠지, 아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점잖아서 얘기 안 하지. 다 알아요 나는. 예. 신불망치 가급법이라 마음에 허망하게 내가 지나온 이상한 계급장 달고 했던 거 병장 제대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병장이거든. 아니 남자들 모이면 전부 다 군대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 그게 거기에 계속 사로잡혀가 있는 것이 바로 그 상속상이에요. 그런데 상속상이 따그닥 끊어지면 그걸 바깥으로 밀어내고 이렇게 계속 원유 공급해주는 거, 기름을 공급해주는 개가 뭐냐면 지상이라 그래요. 좋다 싫다 구분하는 거 있죠. 그죠? 그것을 두드려 잡으러 가는 사람이 비로소 이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원력, 지가 가능한 거예요. 그 외에는 우리가 공양하고 이바지하고 하는 건 전부 분별 사식에서 주색, 생심, 주색성향, 미촉법. 부주색성향, 미촉법이 아니에요. 그죠? 부주색, 보시 이런 게 아니에요. 부주색성향, 미촉법에 집착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나를 알아주고 위해주고 이런 데 대해서 참고 뭐 정진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는 밑에서 쭉 미끄러져 나온 얘기고, 진정한 수행을 기신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진정한 수행의 그런 참선으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하안경 10지품을 봐야 돼요. 그 10지품을 보고 난 뒤에 나를 채색하고 꾸밀려 하면 이세간품을 봐야 되는데, 이세간품은 바라밀행을 2000가지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그렇게 자비롭게 해놨거든. 예를 들어 쉬운 얘기가 이세간품 한 56권 말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말을 잘해야 된다 사람이.
말을 잘하면은 철룡 팔부중이 이 정구업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말수리 몸수리 사바 에? 몸도 수리하고 마음도 수리하고 말도 수리하고 그러니까 정구업지는만 잘하면은 구업만 잘 다스리고 나면은 철룡 팔부중이 나를 도와준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말을 잘하는 사람 말을 굉장히 쉽게 한다는 거예요.